정부가 발표한 2023년 3대 주택 공급 지표에서 19만여 건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하고 일산 신도시 합한 거예요. 차가 꽤 큰데 이렇게 신도시 두 개가 없어졌어. 갑자기 공급 감소한다, 향후로 집 모자란다 그러면 빨리 빌려서 집 사야 되겠다. 이건 부동산 값에도 결국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네요. 저 통계는 맞는 통계겠죠? 그래서 너무 지금 바빠요.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하네요. 팩트 체크. 제 PC가 지금요 안 돌아가.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 쫙 들이키면서 갈증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MC 박재민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가 이광수 대표님 모셔보고 이런저런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큰 흐름의 부동산 시장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사실 4월에서 6월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4월 현재는 혼란기다라고 하면서 한번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5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5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벌써요? 네 넘어갔습니다. 이제 곧 6월입니다. 저 6월도 전망해야 돼요 이제. 6월까지 일단 4, 5, 6월 네, 그렇죠. 일단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거래량이 중요하다. 항상 강조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량 지표를 한번 볼게요. 네. 거래량이 지난해 12월부터 증가합니다. 12월, 1월, 3월 증가했죠. 그러네요. 추세적인 변화예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시장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지속되면 어. 시장에 지금까지 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4월, 5월에도 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계속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거래량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더 증가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네,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집을 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쨌거나 실수요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최근에 정말 그러니까, 살 사람들. 최근에 그러니까 집 거래가 잘 됐는데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지? 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집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거주하는 사람, 그렇죠. 실수요자와 그리고 하나는 투자. 투자수요.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요 실수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를 집에서 쓰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되면 안 돼요. 부동산은 유일하게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구분되는 유일한 시장이에요. 그 수요를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실수요는 사실상 내가 거주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살고 이걸 투자의 개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조금 둔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수요가 이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 다른 재화 시장하고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이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틀려도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럼요. 그렇게 단기로. 너무 복잡한 시장이기 길게 때문에. 맞아. 그럼.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느냐를 일단 파악해야 되는데 네, 이거 네. 보세요.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줘요. 네. 뭐냐면 실수요가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요가 그러네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투자 수요가 좀 더 뭐 비슷하게 갔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실수요가 어쨌거나 투자 수요에 비해서 훨씬 더 상단에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죠.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극단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시장이 없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반면에 그렇지. 실수요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수요는요 투자 수요하고 다른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을 끌어올리진 못할 것 같은 특성도 좀 보이고.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하나는 뭐냐면 실수요는요 가격이 오르면 줄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내가 오면은 그 가격대에 사는데 네. 가격이 다시 오르면 어떻게 해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미루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1년 동안 실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실수요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냐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수요의 종류는 뭐냐면 전세가 만기 오는 분들이 실수요로 와요. 그렇죠. 네. 2024년도에 전세 만기 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을 거네요. 그렇죠. 1,000명. 네. 그렇죠?
그 1,000명 중에서 500명이 1분기에 사. 그러면 몇 명 남았습니까? 500명 남았죠. 그렇죠. 실수요는 상반기에 많이 증가하면 하반기는 그거보다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냥 이게 풍선 효과처럼 어쨌거나 총량은 정해져 있다. 좋은 비유, 어느 정도. 좋은 비유. 네. 그렇지. 여기서 하면 바로 반사 효과가 나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가 올라오긴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다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 줄죠. 가능성이 크다고 전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4, 5월, 6월 수치를 보면 3월보다 많이 증가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5, 6월 때 되면 다시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 예상대로 이제 시장이 가는 거죠. 지난 4월 30일에 큰 화제가 됐던 부동산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3대 주택 공급 지표에서 전체 통계 수치의 20%에 달하는 19만여 건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요 기사가 뜨면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요거 한번 지금 짚고 넘어가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통계라는 게 모든 거의 기초인 거죠. 그렇죠. 정책의 기초도 되고 저희가 시장을 분석하는데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분석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든 투자로 부동산을 사시든 어쨌든 그걸 보고 의사 판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심리가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나온 통계 중에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 통계도 큰 문제였지만 네. 그 전에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적게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잠깐 보시면 이게 202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네.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준공된 다음에도 그렇죠. 이제 다 짓고 나서 분양이 안 된 거, 그렇죠. 계약이 안 된 거, 네, 네. 그런 걸 했더니 정부에서는 11,000호 정도로 집계를 했는데 네. SBS에서 실제로 집계를 했더니 거의 3만 가구가 되는 거예요. 거의 3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SBS는 이런 다른 숫자가 나와 버렸네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근데 정확도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SBS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주인이 누군지 비교해 본 거예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 팔리면 주인이 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시행사나 아니면 건설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건물을 지은 사람이 주인으로 남아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조사했으니까 사실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저게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게 지난해 계속 어떤 말을 했냐면 미분양 아파트 감소하고 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 빨리 해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미분양 아파트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이 정도라는 건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 자체도 사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계로 미분양 아파트가 6만 5천 호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10만 호 이상으로도 봐요. 이거 정확하게 통계의 집계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선분양이잖아요. 네네. 분양한 다음에 3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 미분양이 되면 저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나 시행사가 신고를 해요. 네. 신고하는 방식이야. 네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입장에서는 야 저게 안 팔렸어. 미분양 났어.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럼 나쁘네 이런 소문이 날까 봐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축소 신고하는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으면 그걸 집계하는 정부나 아니면 기관에서는 당연히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안을 해야죠.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 기저에.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의 숫자 자체도 틀린 거예요. 매년 정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 인허가, 네. 착공, 준공 물량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된다, 입주 물량 된다 이런 거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발표했더니 예를 들어서 준공 실적이 2023년도에 전국에 31만 6천 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준공이 왜 이렇게 적어?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나? 입주 물량 적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43만 6천 호예요. 차이가 또 나네요. 차이가 너무 나요. 12만 호. 12만 호 정도면 그래도 거의 한 구획을 엄청나게 크게 지금 주택으로 따지면 분당하고 일산 신도시 합한 거예요. 초기에. 그 도시 2개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거네요. 이거 차이가 꽤 큰데 지금 이렇게 신도시 2개가 없어졌어.
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회의적인 거예요. 아. 저런 수치를 보고 내가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지금 그러고 지금 제가 앉아 있나?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말고도 이전에도 계속해서 통계적인 오류가 있어 왔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 통계는 더 문제예요. 음. 아까 미분양은 이렇게 건설회사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네, 신고를. 네, 네. 근데 그 자발적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신고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준공허가가 안 나고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무조건. 선택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라고. 자동차 사면 번호판 등록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래야지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번호판도 나고 번호판 없이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도둑만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티가 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등록세 대대수가 몇 대입니까? 네. 이거 일일이 조사합니까? 그 등록 대수로 그냥 앉아서 그냥 그렇지. 자동적으로 오는 통계라고요. 그렇지 컴퓨터에 뜨죠. 이거는 애쓰지 않은 통계라고요. 애쓰지 않아도 되는 통계. 와, 너무 자명한 통계인데 오류가 좀 있었다. 아니 조미 아니고 신도시 두 개가 나왔다. 지금 사실 그런 측면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어쨌든 수치가 차이가 나니까 야 공급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영향을 미쳤고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실수요에 영향을 미쳤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산 또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잘못된 시그널이 실수요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결과를. 그렇죠. 이건 부동산 값에도 결국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계로 보여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가 많이 샀고 시장을 일종의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평형수를 봐도 좀 적은 평형수를 산 거 보니까 그리고 낮은 가격대의 거래 물량이 많았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사실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움직인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실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도 예전에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야. 하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야. 정부에서도 좀 의미 있게 원인이 뭔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통계를 민간이 전부 다 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수치를 만들고 할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거 잘 만들어야지. 그렇죠.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지. 그럼요. 뭐가 중요한 통계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부분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걸 민간에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 통계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죠? 이 통계를 보고 내가 통계를 스스로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뭐 계획도 세우고 이런 다음에 얼마나 정교하게 고민하고 그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통계 개혁이 좀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게 있는 게 옛날에 뭐 한 1800년대, 1700년대 이때 보면 지도들이 엉망이잖아요. 근데 그 지도를 전문가 한 명이 이거 맞아라고 해가지고 각 나라의 정부들이 거기에 따라서 막 국가 경계선 막 긋고 근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지도가 다 엉망이었어. 그렇네. 근데 사실 지금 똑같네. 그렇죠. 통계라는 것도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맡겼을 때 이런 오류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이 통계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을 저희 면밀히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정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집값 그렇죠. 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 감소하잖아. 그래서 향후로 집값 급등할 거야. 그래서 빨리 내 집 마련해야 돼. 이런 심리가요. 특히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컸어요. 그렇군요. 시장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시장에 실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사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일까요? 비슷해요. 불안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시장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욕망이 있어. 욕망은 뭐냐면 내가 돈 벌어야지. 근데 이 욕망은요 제어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야지. 이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네. 그럼 안 포기도 되죠.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성적인데 불안은 뭔지 아세요? 동기부여가 되나요? 아니
그 같은 시험인데 네. 불안의 요소는 뭐냐면 성적표를 받았어요. 아, 야, 이거 엄마 보여줘야 돼. 그렇죠. 이거 불안이에요. 불안. 이거 회피가 안 돼. 네, 이해가 싹 되네요. 이해- 피할 수 없지. 피할 수 없지.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이런 뉴스를 볼 때 가장 불안한 분들이 누굽니까? 무주택자.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의 가장 이점이라고 할게요. 네. 그건 뭐냐면 계속 지날수록 청약 관점도 올라가고 그래서 분양 물량 되면 나 그 분양 물량 나 경우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나 거기 청약 받아야지. 사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공급 감소한다, 향후로 집 모자란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장점이 없어지고 난 그럼 내 집 마련 언제 하지? 그래서 불안이 가중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빚내서 집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들고 그래서 올해 1분기에요. 그러니까 작은 평수들의 네. 거래가 급증해요. 그렇군요. 85제곱미터 이하가 최근 2년 새에 가장 많이 거래가 돼요. 아, 이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그럼 막 급한 마음에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가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심리적으로. 아. 그래서 저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신뢰도에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국토부가 발표한 여러 공급 대책들이 있습니다. 뭐 916 공급 대책, 뭐 110 부동산 대책 이런 좀 정부의 좀 굵직굵직한 국토부의 어떤 정책들이 그렇다면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정부에서는 수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수정 안 한다고 발표를 예, 했군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틀렸을지라도 방향은 정책의 맞다. 방향성은 같다. 여전히 집은 부족하다. 여전히 집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계속 뭐라 할까? 계속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어쨌든 그게 한계가 또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무작정 지을 수는 또 없는 거긴 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집을 계속 짓습니까? 그 지을 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이 명확한 한계를 네.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네. 얘기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뭐다? 매물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판단하고 할 때 내 집 마련할 때도 이런 기사나 이런 심리에 너무 좌우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 네. 어쨌거나 이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뭐 신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집의 어떤 물량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 아파트의 물량에도 어쨌든 좀 통계적인 착오는 있었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저희 그래프를 보면 매도 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그래프도 한번 좀 짚어보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네. 우리가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아파트를 삽니까? 누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그렇죠. 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 오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량을 거두잖아요. 그렇죠. 안 팔아. 그렇죠. 근데 팔 이유가 없죠. 집값이 뭐 떨어질 것 같고 나 이제는 집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집을 팔려고 매물을 내놓죠. 그러면 사는 입장에서 보세요. 매물을 내놓으면 살만한 집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요. 네. 근데 내가 사러 갔더니 물량이 몇 채 없어. 아, 그럼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보세요. 지금 매물의 양이 왜 증가하고 있냐고요. 아, 그러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팔고 싶어. 음. 왜 팔고 싶을까요? 공급 부족하고 건설사 집 안 짓고 그래서 2, 3년 후에 집값 폭등한다는데 왜 팔려고 하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좀 어려운 구석이 근데 보이네요. 그 기사는 믿고 무주택자는 집을 사고 네. 집을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팔아 제껴. 팔고.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선수라고요. 아. 근데 선수라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까? 최근에 파는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장기 보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장기 말씀하고 보- 계시죠. 그러니까 9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집값이 2배 오른 거예요. 야, 그러네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야. 잘하셨어. 근데 이런 분들이 왜 팔려고 하냐고요.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안 오를 것 같고. 더 안 오를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 많이 먹어. 뭐 많이 나쁘지 올랐으니까. 않죠. 네. 그러니까 두 배 이제라도 이상. 팔아야겠다. 그래서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 아까처럼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지만 네. 수요가 다시 감소하면 그러면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매물을 내놓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 보러 온 사람 없으면 더 떨어뜨려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매물이 증가할 땐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냐면 호가가 올라요. 아,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하고 똑같은 집이 10억 원에 거래됐어. 근데 내가 집을 팔려고 내놓을 때 네. 10억 원에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5%에서 7%를 올려내라. 아, 무조건. 최근 거래가에. 네. 그런데 그렇게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어. 아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쓱 들러. 그래서 아, 왜 집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아, 사실 요즘 그거 거래가 안 돼요. 아하, 그렇죠. 아, 그러면 한 1,000만 원만 내려볼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하반기에 일어날 거죠. 아하.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집 내놨는데 막 너도 이렇게 집값 올려놔서 내놨는데 너도 나도 막 급한 마음에 사. 네. 올해 1분기처럼 3월 달처럼 그러면 집값은 오르는 거지. 그래서 거래가 잘 되고.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아하. 반면에 거래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호가를 올려내는 걸 그냥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냥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저 통계는 맞는 통계겠죠? 아, 이게 모든 게 지금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지금 바빠요. 일일이 다 파악하네요. 팩트 체크 하시느라고. 완전요. 제 PC가 지금요 안 돌아가. 아, 막 수만 셀, 수십만 셀 돌려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막 그거 한번 돌리는데 오래 걸려요. 다 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하루 빨리 새로운 노트북을 사드릴 수 있도록 최고 사양. 아, 여러분 많이 보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2만 명이 봤으면 구독자가 2만 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상하게 저희는 이제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너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구독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이상해요. 많은 저 분들의 여러분 화낸 거 아닙니다. 화낸 거. 저희 화내면 이광수 대표님 아, 화내실 저 줄 진짜 모르는 화안 사람이에요. 내요. 네. 저 화 안 내는데. 저희 출연료를 지금 2달째 안 드리고 있는데 화 절대 안 내세요. 빨리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꼭 구독하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네. 아니 그거 보고 그냥 튀는 거예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